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함씨입니다. 6월 18일 전일 FOMC의 새벽 금리 동결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케빈 연준 의장이 처음 의장으로 선출되고 나서 이번 연도 10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주식들이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미 투자 수혜가 예상이 되는 트럼프의 460조 재건 예상이 되는 건설주들은 2일 연속 급락을 했습니다. 이 2일 연속 급락한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형성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악재를 이겨낼 수 있는 기회의 투자 포인트는 무엇일지 잠시랑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락이 또다시 기회가 온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신 분들, 하락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잠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어제 연준 의장의 기준금리 3.5%에서 7.5%까지 동결 소식이 나왔죠. 연준 개혁을 시동하면서 인플레와 5개 분야에서 새로운 TF, 테크포스트를 출범했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 전망이 우세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2%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이 연말까지 최소 한 차례 금리 인상 확률이 6%로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항상 주식이 급등했다가도 또 다시 하락 변동성들을 보일 수 있는 소식들이 될 수 있겠죠. 오늘 건설주의 동향을 보시면 대우건설의 동향을 보면 고점 대비 50% 급락한 시점에서 반등을 해주었지만 다시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상승을 지지라인이었던 부근들까지 내려온 시점이죠. 가파르게 하락하던 다시 주가가 현대건설도 이틀간 뚫지 못했던 지지라인들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대부분의 주식들이 이 고점 추세 라인들을 뚫고서 위쪽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급등했다가 이거래일 약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도 전저점 라인들까지 이틀간 급락 시세를 보여주었고요. 그동안 별로 오르지 못했던 GS건설마저도 고점 라인들이 점점 내려가면서 그렇죠? 뚫어주었던 부분들까지 다시 터치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식들이 이번 반등 시세 때 건설주들이 중동 재건 모멘텀으로 다시 매물권들까지 올라갔었던 삼성 ENA조차도 다시 반등 시세를 처음 주었던 부분들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건설주들이 왜 이렇게 2일 연속을 했고 어디서 그러면 다시 반등을 해줄 것, 반등을 해줄 모멘텀은 무엇인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다시 올라갈 때 수익권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9,000피를 뚫어주면서 신고가를 가는데 코스닥은 또다시 코스피와 다르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6월달은 금리 인상 시기 때 7월달 실적주들을 공략을 하면서 저점에 담은 급락한 주식들을 한번 같이 담아보자 말씀을 드렸었죠. FOMC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삼식이는 6월 FOMC 성명서에서 금리 인상을 제시할 수 있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6월달 변동성 장세 반도체 하락에 담으세요. 오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신고가를 뚫고 300만 돌파가 이제 임박한 것 같은데요. 단 10%만 오르면 SK하이닉스가 300만 원을 돌파를 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 삼각 수렴의 끝자락에서 저점 라인 높이면서 올라갔을 때 기회라고 말씀드린 가격대 추세를 바꿨다 200만 원 초반이었죠. 위쪽으로 다 올라가는 기회 시점들이다 말씀드리면서 함께 했는데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7월달 실적 발표 앞두고 일단 반도체 주식들이 오르면서 코스닥 주식들이 반등했다가 밀리는 가운데 다시 저점을 잡고 반등하는 흐름들이 7월달 나올 가능성들이 높겠죠. 우리는 또다시 코스닥 주식은 밀렸을 때 기회를 놓아야 되고 7월달 실적 발표되는 특급주들을 공략해서 가져가는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 SK하이닉스 당연히 이번 하락했을 때 6월 초에 공호방에 들어오셨다면 정확히 이 지점이죠. 밑에 라인에서 최저점에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받아보신 분들은 이번 변동성을 이용해서 SK하이닉스의 300만 돌파 시세를 공략할 수 있으셨겠죠. 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아주 기분 좋게 간 삼성전기의 MLCC 기판 수혜주 사마콘덴서 주가를 높여가더니 이번 6월달 10만원부터 이제 20만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눌렸을 때 저점 라인들 올려간다고 삼성전기 기판 수혜주 12만 6천원에서 말씀드렸더니 오늘 19만 6천원 상한가를 갔어요. 당연히 이런 주식들 우리는 7만원, 8만원, 14만원까지 가져가서 오늘 드디어 이제 앞자리 20만원대에 육박하는 급등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HPSP와 특허 분쟁 소송 마무리를 한 EST 31,500선부터 아주 시원한 상승 랠리를 43,450원 29%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잡으셨다면 대박이었을 겁니다. 자, 6월 달도 변동성 장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기반으로 반도체 주식들은 상승하고서 코스닥 주식들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어요. 항상 눌렸다가도 다음 올라갈 타점들을 공략해야 우리는 위쪽에 물리더라도 아래쪽에서 대응해서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제가 건설주뿐만 아니라 코스닥 모든 주식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 상한가 타점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번 하락에 걱정 많으신 분들 6월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겠죠. 금리 인상에 따른 악재가 반영되는 구간, 또다시 좋은 호재 소식들도 들려올 텐데요. 제가 오늘 건설주만의 호재 소식들 전해드리면서 타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내 주식이 많이 하락해서 걱정이신 분들, 6월 변동성 장세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고민이신 분들, 삼식이랑 함께 하셔서 6월 변동성 장세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삼식이는 하락에 그 답이 기회가 있다 생각합니다. 같이 함께 하셔서 하락을 기회로 만드실 분들은 5027-9028번 숫자 7번 눌러주시고 슈퍼개미 공부방에 입장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설주들이 이틀 연속 하락한 시점, 그러면 우린 건설주들이 내일은 금요일인데 가뜩이나 금요일이죠. 주말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 특히 근데 금요일은 19일입니다. 바로 이란 종전 합의, 서명식은 이미 전자 서명식을 했고 스위스에서 담당관들이 만나는 자리가 있죠. 그때 어떠한 종전 이후에 앞으로 재건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이 주말에 들려올 수 있어요. 이 주말에 나오는 어떠한 종전 소식에 따라서 추세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건설주 대우건설, GS건설 제가 적어볼게요. 제가 이 주식들 다시 급등할 때까지 영상을 남겨드릴 건데 DLNC, 현대건설, 삼성 ENA까지 삼성물산도 있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요 주식들이 이틀 연속 급락하고 과연 금요일에도 급락할 것인가? 삼식이는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상황을 지켜보시죠. 일단은 단기적으로 2만 선까지 내려와서 추세를 단기간 30% 준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간 가격 방어를 해주지 않고 주가를 밀어간다는 것은 거기다가 단기 상승 라인들도 지금 맞닿고 있어요. 이 라인들을 지지하지 못할 경우에 추세가 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의 조정도 아래쪽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최저점 부근들과 자리를 잡았던 부근들. GS건설마저도 최악의 시점인 25,000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승 라인들을 오늘 깨버렸어요. 단기 상승 라인들을 깨버렸고 갭 라인들이 있죠. 이쪽에 27,000 초반 라인인데 이러한 구간들까지 밀렸다가 저점 지지받고서 양봉이 남아줘야 금요일에 좀 반등을 해줘야 상승 추세로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점을 다시 우리는 한번 턴했을 때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 올라갔을 때 다시 내려가는 급락이 나오고 있는 시점, 언제 다시 저점을 위쪽으로 올려주는가에 따라서 다음 상승 세기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시장이 너무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급등도 급락도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건설주들이 다시 최근의 고점을 뚫을 걸 분명히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하락은 이 기업들의 개별적인 이슈 때문이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도 GS건설은 약하지만 DLNC는 보세요. 65,000원부터 단기 상승 라인들이 5일선이 깨지고 있습니다. 10일선 라인들이 이렇게 올라오죠. 과거 지지해야 했던 76,000선 기점으로 꼬리를 달고 내일 살짝 반등 시세가 나와준다면 추세를 저점을 잡고 다시 상승 분위기로 나갈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삼식이는 건설주들이 이번 처음 상승을 해줬고 눌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는 저점 라인들을 가파르게라도 조금이라도 올려가는가에 따라서 저점 라인들이 올라갔을 때 다음 상승 흐름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들이 있어요. LG전자도 그렇게 갔고 건설도 어떻습니까? 추세 라인들을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어요.
이 15만원에 5천억 전환사채 들어왔는데 13만원까지 내려버리는 이유, 위쪽에서 들어갔던 주주들 털기 위해서겠죠. 삼식이는 다시 14만선 단기적으로 회복해준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급락이 그냥 개미를 털기 위한 급락이고 추세를 잡기 위한 하락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6월달 하락도 잡아드렸고 7월달까지 가는 흐름 신고가가 예상이 됩니다. 건설주들이 그 특급 호재 소식들을 전달을 해드릴 건데, 건설주들이 왜 특급 호재가 7월달에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상승을 멈추고 다시 반등의 시점, 또다시 이틀간 급락,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지점에서 저점을 잡고서 다시 큰 상승 흐름들을 노려봐야 될까? 제가 예시 차트를 하나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보통 주식이라는 게 고점 대비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해주고 첫 번째 조정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사막 콘덴서도 밑바닥에서 2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렇죠? 저점 라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쪽으로 점점 21선을 타면서 하락을 올려가죠. 이런 구간대도 가운데 눌렸다가 급등했다가 눌렸다가 급등했다가 하면서 위쪽 매물대 물량들을 잡아먹고 오늘 대량 거래량이 솟은 상한가 봉이 나온 겁니다. 가뜩이나 원전 기대감, 재건 기대감으로 있는 건설주들을 한번 상승을 주고서요 다시 빼버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주주분들 속이 타겠어요. 다시 올려가는 흐름들이 단기간 나올 가능성들이 높은 구간들이라는 것이죠. 삼식이는 건설주들이 적어도 금요일, 월요일 안에 절호의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막 콘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저점 라인들 올라가는 거 보고 상한가 나온다고 정확하게 말씀도 드렸었고요. 자, 보세요. LG전자도 여러분들 이때만 보더라도요 급등이 4일 연속 나왔어요. 그리고 3거래일 약세장이 나옵니다. 제가 건설주에서 내일장 이러한 봉이 나오면 기회라 생각을 하는데요, 주말에 또다시 재건 소식들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저점 라인들이요 급등을 주고서 개미가 타게 되면 이러한 꼬리봉을 만듭니다. 그리고 3거래일 약세를 통해서 그동안 샀던 주주를 다 털어내는 과정을 거치고 하루 만에 반등을 해줘요. 그래서 위에서의 매물대, 최고점 매물대들을 흔들고 슈팅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상승이 나오기 전에 그 흔적을 찾아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이 아니라 저점이 높아가고 고점 라인들을, 그렇죠? 저점이 높아가는 과정에서 고점의 매물대들을 흡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한가를 만드는 그 과정을 큰 돈을 갖고 있는 주체들이 만들어가는 급등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현대건설 15만원에 전환사채 들어왔는데 고점에서 60% 급락한 시점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죠. 저점은 12만원이었습니다. 다시 내려왔어요. 우리는 그러면 적어도 저점 라인들을 지켜주면서 꼬리봉이 달리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된다면, 자, 상승과 조정을 통해서 다시 추세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건설주들의 흐름들을 LG전자의 동향을 보고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매집하는 과정일 수 있겠구나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건설주들 특급 호재가 쌓여 있습니다. 대우건설도 그렇고요. 오늘 이틀간의 하락 중에 삼식이 눈에 좋다고 생각한 건 원전, 그렇죠? 반도체 말곤 건설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중에 저점 라인들이 이만도 깨졌고, 그렇죠? 단기 급등 서서 개미들 태우고 매물권들 물량 흡수했고 다시 급락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단기 저점 라인들만 완성이 되고 이렇게 봉이 형성이 된다면 다시 모멘텀으로 주가를 최근 3만선도 돌파할 가능성도 높은 자리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저점을 잡아주는 추세가 완성이 되는지 확인하고 다시 삼식이도 매매를 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서 모멘텀들이 있고 수급들이 들어왔을 때 확인 이후에 들어가시는 전략을 취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습니다. 건설주들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 시점, 우리는 과거에 LG전자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저점을 높여나가면서 돌파를 해내더니 슈팅이 나왔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의 교훈이 있어요. 위쪽에서 거래량 들어왔을 때 사게 되면
물린다. 아래쪽에서의 변동성을 이겨내고 다음 상승 흐름들을 가져가서 환희에 매도할 줄 알아야 우리는 수익 계좌를 만들 수 있겠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를 주가가 항상 눌렸을 때 15만 원에 처음 돌파가 나오기 전에 잡아들여서 한번 먹었었고, 그다음 급등락이 있을 때 저점 높여가는 과정을 통해서 잡아갔습니다. 다음 시세까지. 우리는 그러면 대우건설이 이렇게 이틀간 급락을 하는데요. 저점을 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매집 주체들의 의도가 나와주는 동향이 금요일 또는 월요일에 발생이 된다면 절호에 하락하더라도 한 번의 상승으로 만회할 수 있는 그 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삼시가 이 3만 선만 가겠습니까? 대우건설은 물량대들을 한번 흔들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만 준다면 다시 이 최고점도 뚫을 수 있는 원전 중동 제거 모멘텀까지 갖고 있죠. 제가 그 소식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앞으로 이렇게 하락이 이틀 동안 나와서 정거래일의 상승분들을 모두 다 빼버렸을 때 정말 우리 투자자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아, 손절을 해야 될까? 더 빠지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삼식이는 저점이 높아가는 추세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과정을 통해서 매집하고 다시 올릴 수 있는 이유를 찾아서 우리는 다음 상승까지 어떠한 투자 전략을 하는가에 따라서 계좌를 불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월달 또 FOMC의 금리 인상, 그죠? 동결이 되고 10월달 금리 인상 소식 때문에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급락을 하면서 건설주들 및 원전조선 모든 거의 90% 주식들이 대부분 하락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삼식이는 저점을 높여가는 주식들 포착을 해서 다음 상한가를 준비하고 있는 특급주들을 이제 6월 달에서 변동성 구간 이후에 7월 달이 오기 전에 공방에서 공략을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급등했다가 급락도 시원하게 나오고 있는 시점, 항상 변동성에 유의하시면 좋겠고, 제가 그 순간순간들마다 기회가 되는 주식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믿고 함께 하셔서 행복 투자하실 분들, 변동성이 정말 어마무시할 예정입니다. 공방에 들어오셔서 내가 어떤 자리에 공략을 해야 될까 모르시겠는 분들은 삼식이랑 같이 공부방에 들어오세요. 제가 댓글 링크도 적어놨으니까 7번만 보내주시면 전화 안 드리고 문자만 보내드립니다. 또다시 6월달 하락이 오고 있는데요. 제가 그 안에서도 기회가 되는 주식들 포착을 해서 다음 상승 가능성이 유망한 주식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해보자면 내일도 급락 가능성이 있다. 장 초반부터. 하지만 반등할 때요. 이 3일 연속 급락한 것을 하루 만에 급등시켜 버릴 가능성들이 큰 주식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일 연속 급락한 시점, 내일 삼식에는 금요일 정말 건설주들이 더 빠진다 했을 때 일부러 뺐다 생각하고 추가 매수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락이 기회라 생각을 하신다면요. 특히 뭐 현대건설은 전환사채 들어왔고 대우건설은 체코 원전 2기 이제 공급 계약 나오면 자 이렇게 눌려가다가 꼬리 달고 올라오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자리 잡아가다가 2만선에서 빵 하고 치솟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포착해야 될 것은 점 라인들을 하락 공포를 주면서도 올려가는가만 체크한다면 다음 시세는 알아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삼식이는 찾아볼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제가 그동안 건설주 협상이 연기됐을 때 6월달 정말 저점도 더 빠질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저점 다 공략을 해드렸었어요. 이렇게 뭐 건설주도 영상을 많이 남겼었는데 어제 영상에서도 이제 7월달 발표되는 SMRT 대형 원전, 그죠? 국내 쪽에서도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한수원에서 2기 대형 원전 짓는다 발표를 했더니 막 두산에너빌리티, 한정기술 오늘도 아침에 움직였죠. 건설주들이 핵심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한정기술과 이들이 같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기는 7월달이 될 겁니다. 6월달에 한번 상승했다가 빠지는 구간은 7월달에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고,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주식들이 반도체 제외 하락의 기회가 되는 정말 중동 재건 수혜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 E&A, 현대건설, 대우건설
마지막으로 동양 코스피가 1만을 돌파했는데 정말 건설주들은 급락하고 원전 조선주들도 하락했습니다. 주말에 이제 서명식은 끝났고 금요일에 또 관계자들이 만나서 양해각서를 서로 뭐 교부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죠. 그러면 이제 협의식이 끝났으니 이 종전 자금, 뭐 미국 측은 자금을 납입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자금을 마련해서 이란 측에든 또 중동 재건에 자금들을 투여할 특급 소식들이 장중에 막 들려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단기간 금리 때문에 하락을 삼거리를 하고 이렇게 꼬리가 달린다. 그럼 그때부터 이러한 장대 양봉이 나오기 위한 그동안의 털어가는 과정이었고 건설주들이 바닥을 잡아주는 순간들만 우리는 노려서 이 종전에 대한 또 7월달에 있는 대미 투자 모멘텀까지 같이 받으면서 이쪽에서도 조정받고 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건설주들 이번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삼식이가 DS경제인사이트 채널에서 또 6월 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정말 6월달 인기 많았던 주식들 위주로 기회의 타점들을 잡아드려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또다시 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면서 그죠? 고점 대비 눌려갔던 주식들이 반등했다가 또 빠지는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럼 저점 라인들을 올려가는 거에 통해서 다음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겠는데 자, 삼식이가 또 건설주 말고도 또 기회가 되는 주식들 하락이 왔을 때 여러 영상을 남겨드릴까 합니다. 꾸준히 시청하셔서 다음 6월달을 넘어서 7월달에도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 그 기회의 타점들을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대우건설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다른 특급 종전이나 종전 관련된 소식이나 60조 자금이죠. 600조에 해당하는 대미 투자 소식들이 본격적으로 들려올 것 같은데 그 수혜주들은 다 건설, 원전, 조선 그래서 항상 눌렸을 때 기회가 오는 주식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 영상으로 추가 소식이 나왔을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락장 걱정 많으실 텐데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